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방송에서 문화 칼럼을 방송할 차례입니다. 원래 약속대로라면 제가 구미 출신의 항일영웅 허영식에 대한 강좌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 강좌는 원체 편폭이 좀 긴데다가 도로 제가 과거에 알고 있고 또 장악해두고 있었던 자료들 외에도 중국에서 최근에까지도 계속 더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더 새롭게 보완하다 보니 시간이 계속 더 지체되는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 칼럼 시간에는 제가 이 칼럼의 제목을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고 달았습니다. 내용은 이제 곧 방송을 들어보시면 금방 알게 되겠지만, 제가 이런 칼럼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던 계기는 요즘 대통령이 되고자 출마하고 있는 많은 한국의 유명 정치인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사랑해서 무엇 때문에 이토록이나 아내와 자식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언론에 불려나와 한마디로 패가망신할 처지까지 놓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참으로 회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도 말고 이미 패가망신하여, 아니 어쩌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와버린 조국 교수, 그냥 한 사람의 법대 교수로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민정수석까지 해보았으면 그냥 거기에서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외에 또 법무장관까지 해보려다가, 물론 그분께서야 본인 나름대로의 대의와 사명감에 의해서였겠지만, 하지만 그 대의와 사명감이 기저로 장착해보면야 누구라도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일진데 어찌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역대의 모든 성공했거나 또는 실패했던 대통령들을 포함한 유명 정치인들의 그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권력에 집착해서 명예에 집착해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집착은 중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권력과 명예에 중독되어 결국 아내도 자식도 가족도 다 팽개쳤던 정치인들의 말년이 과연 얼마나 행복했을지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을 중독시키는 권력과 명예란 사실상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기껏 길어보아야 한 4, 5년. 그런데 인생은 80, 90살까지도 살 수 있으니 인생 전체에 비하면 한 10분지 1 내지 20분지 1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을 위해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아내와 가족과 친지들이 인생에까지 온갖 더러운 구정물을 다 뒤집어쓰게 만들어 그 상처가 평생을 가게 만들지도 모른다면, 이와 같은 더러운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할 그 무슨 하등의 이유와 가치가 존재한단 말입니까? 한국의 대선 주자들 모두 과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 사랑도 내 가족도 다 팽개쳐버리는 것이라고, 또 온갖 더러운 구정물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가족에게 뒤집어 씌워져도 다 감내하겠다고 감히 자신하실 수가 있습니까? 시인이 사랑을 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라고 감히 장담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내도 자기 가족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지켜낸다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칼럼을 통해서는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했습니다. 신이 사랑을 할 때, 또는 당신이 신을 사랑할 때 진짜로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또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문화 칼럼 시간에는 시청자들과 함께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방문 왔을 때 그 브로드웨이 링컨 센터에서 보았던 뮤지컬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뷰티 앤 베스트, 미녀와 야수. 그 얼마나 유명한 뮤지컬입니까? 아마 한국은 물론 이거 전 세계에서 흥행을 일으켰던 그 뮤지컬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8개의 언어로 이제 프로덕션이 이루어졌고 28,000번 이상이나 공연되었다고 합니다. 자,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비스트, 즉 야수에게 잡혀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야수를 찾아갔던 미녀 뷰리가 야수 비스트에게 어떻게 요청합니까? 저희 아버지를 놓아주세요. 아버지 대신 제가 이곳에 갇힐 테니 우리 아버지를 풀어주세요. 이와 같은 요청에 첫눈에 반해버린 비스트는 당장 뷰리의 아버지를 풀어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뷰리는 나를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비스트는 아픈 가슴으로 그녀를 떠나보내고는 혼자서 슬퍼합니다. 그때 부하 하나가 들어와서 왜 그녀를 돌려보냈냐고 물으니 거기에 대고 비스트는 because she wished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녀가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비스트에게로 다시 돌아오마고 약속했던 미녀 뷰리는 진짜 다시 이 야수에게로 돌아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의 힘은 야수했던 비스트로 하여금 진짜 사랑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뷰리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축하 파티장에서 추는 아름다운 춤을 마감으로 막이 내립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사랑은 능히 야수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말 더러운 정치는 인간을 야수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뷰리에 대한 비스트처럼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무르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한 번쯤 정의를 내려봅시다. 때문에 사랑은 나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따라주는 것이라고 말하게 될 때 오늘과 같이 이 팍팍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역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지탱해주는 정신은 결코 권력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어제의 조국 정경심 부부의 생생한 신뢰를 통해서 모두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그뿐입니까? 역시 권력과 명예 때문에 해경군 김씨와 화자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유흥업소의 귤리로 몰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도 정말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명언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자, 버리면 인간도 아니죠. 인간도 아닌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되었지만 결국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임종을 앞두고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과 명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미 대통령 임기 중일 때도 이 정말 못해먹을 노릇이라고 입 밖에 내놓고 개탄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 권력과 명예의 최절정에까지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와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실 때, 아닙니다. 차라리 한 사람의 평범한 농부가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라고 비유합시다. 누구라도 인간인 이상 곁에 여자 또는 남자밖에 더 이상 소중한 다른 것은 없다고 한다면 이미 이런 인생은 인간으로서 진짜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두고 혼자 먼저 가신 분들은 다 실패한 인생이죠. 멀리로 갈 것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노회찬 전 의원도 그리고 아내를 먼저 감방에 보내놓고 있는 조국 교수도 일시적으로나마 권력과 명예의 정점에 올랐더라도 누군들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할 것이며 자기 사신도 하나 지켜내지 못했던 그들이 과연 권력이나 명예 따위도 능가하는 진짜로 위대한 힘을 소유했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위대한 힘은 결코 권력이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곳에서 존재합니다. 절대로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아내의 몸에 구정물이 둘씌워지는 불행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감내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아내가 먼저입니다. 먼저 아내를 지켜낼 때에 남자라는 당신과 여자라는 아내의 두 개의 정신이 이성으로 결합되어 하나가 됩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는 모든 험로에 있어서 서로 의지하며 모든 고뇌에 있어서 서로 도우며 그리고 최후 이별의 순간에도 서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결합을 할 때 참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정치판, 이 정치판에서 서로 대방을 의미하다 못해 걸핏하면 대방의 아내부터 끌어들이는 더러운 자들은 참으로 사람이 몸뚱아리에 동물이 머리를 달고 다니는 비스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남의 사랑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 모욕하는 행동을 본인이 먼저 머릿속에서 굴리고 입으로 내뱉어야 하면 바로 그 본인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모욕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련하고 슬픈 것은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 때문에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혼자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바로 조국 교수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어느 땐가 한번 법정에 나올 때 이분을 숭배하는 한국의 여성들이 모든 물티슈를 꺼내두고 달려가 이분이 차에 덮이는 먼지를 닦아드리지 않고 어쨌습니까? 이런 여성들에게 이분은 거의 신격화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신이 사랑을 할 때, 즉 권력과 명예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괴테는 여자와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또한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지켜내십시오. 권력과 명예의 위치를 절대로 아내의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권력과 명예 때문에 아내의 머리 위에 부정물이 들씌워지는 것도 감내하겠다, 감수하겠다 하면 그 결과는 바로 오늘날의 조국 교수같이 됩니다. 그 권력과 명예의 최고 전당에 잠깐만 올랐다가 날개 없이 추락해버린 이분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마십시오. 권력과 명예의 기쁨은 그냥 봄이 피는 꽃과 같습니다. 잠깐 동안만은 온갖 것의 희망을 품게 하고 훈훈한 향내를 풍기게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만약 당신이 곁에 당신이 권력과 명예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낸 아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설사 메마른 폐허나 오막살이 린트에서 살게 될지라도 당신의 삶은 희망을 품게 되며 내일을 위한 오늘의 힘을 만들어내고 그 힘에 의해서 인생이 잘 버텨지며 당신의 인생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신이 사랑을 할 때, 모두가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어거스틴의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스트의 Because he wins 이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녀를 놓아주던 야수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밖에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 인간인 우리가 야수인 비스트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야수도 인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하고 인간을 야수로 만드는 권력과 명예는 버리십시오. 절대로 바보 같은 조국 교수처럼 권력과 명예의 위치를 자기 아내와 자식이 위에다가 올려놓는 착오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얼마나 좋은 반면교사입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또는 이낙연 후보 그리고 추미애 후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무릇 아내나 또는 자식에게까지도 불똥이 튀고 구조물이 쏟아질 염려가 있으신 후보들은 주저없이 권력과 명예를 거저 차십시오. 아내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는 자야말로 진짜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